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말씀인데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간첩들이 체포가 됐는데 청와대 돕던 사람들이 간첩 일당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8.15 때 국민들이 광화문과 시청 앞으로 나와 주셔서 청와대 간첩을 체포하라고 이렇게 항의 시위를 1인 시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져서 지금 120 몇 군데에 재판을 걸었는데 그 선거구 100수십 군데가 갑자기 뒤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사전 투표함이 열어지면서 집단적으로 몰표가 나오면서 뒤집어진 게 120 몇 군데나 돼요. 근데 인천 연수구 하나만 깠는데도 인쇄소에서 가짜로 투입한 그 투표로만 가득 100% 통과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증거가 나는데 찍으려고 해도 못 찍게 하고. 그래서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무효다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간첩 체포해야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 다 무효기 때문에 국회 해산하고 판사들 재판을 때려쳐야 돼요. 지금 증거가 나왔는데 국민이 주인인데 그거 사기 투표로 된 증거들이 나왔는데 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120군데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재검표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독재자 가짜 대통령인 거죠. 저 드루킹도 저 걸리고 댓글 조작도 걸리고 지금 얼마나 부정선거가 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이 8.15 때 이제 광화문과 시청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거니는데 경찰이 만약 불법 신문을 하면 그거를 찍어가지고 변호사님들한테 보내면은 개인 경찰 1인당 1억 원씩 해가지고 경찰서장 1억 원 이래가지고 다 1억 원씩 국가배상 소송 걸게 지금 다 준비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시비를 걸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데 동영상이 제일 좋습니다. 동영상 딱 찍어가지고 명찰이 이렇게 하고 신분증 내놓으면은 동영상 찍을 테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찍고 재판에 들어갈 거니까 내놓으라고 이래가지고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당 1억 원씩 지금 다 재판을 몇 주 전부터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겁나가지고 시내에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8.15 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작년 8.15 때 핸드폰 추적해가지고 괴롭혔잖아요. 광화문 일대 걸어다니는 사람 전화한 사람 다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갖고 나가시되 핸드폰은 갖고 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핸드폰은 위치 추적이 되고 카메라는 위치 추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동영상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가시고 혹시 있으시면은 주변 분들 뭐 있으면 찍어가지고 그냥 알리시라는 거죠. 너아라 TV에 국민혁명당 거기 성상훈 기자가 자기 핸드폰 번호 했는데 핸드폰 번호 아세요? 그 번호? 국민혁명당의 1인당 1억 원씩 경찰들 다 지금 물리는 거 번호가 있는데 제가 핸드폰 충전해 놓으라고 있는데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도와주시는 이명규 변호사님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재판 진행하시는 이명규 변호사님이 또 본인한테 알려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은 국가배상으로 1인 시위 방해하면은 다 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국가배상 나오면 또 국민혁명당이 당비로 쓰신대요. 그러니까 회비 내실 필요 없이 그냥 경찰들 다 털어가지고 그냥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찍을 때 핸드폰 키면은 또 수작 걸 수 있으니까 KT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핸드폰은 갖고 가지 마시고 카메라 동영상 찍으시면 돼요. 사진 찍는 것보다 동영상이 좋은 겁니다. 순간 캡처가 되는데 사진은 동영상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나라를 입법행정사법부가 다 국민 주권을 무시하면은 프랑스나 영국에서 1인 시위 나오잖아요. 프랑스에서 백신 여권 만들겠다 하니까 그거는 개인 괴롭히는 거다. 그 백신 여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나오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요. 그래 정치 의식은 선진국이라 그런 거예요. 영국이 코로나 환자 막 진단하니까 늘어나죠. 그래도 때려쳐라 이러니까 마스크 다 벗었잖아요. 마스크 안 쓰게 막 데모를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국이 시민 의식이 있는 거고 텍사스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가 백신 여권 만들면은 그 정치인이나 단체들은 다 불법 단체로 제재하는 텍사스 주 의회법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정부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이 나서잖아요. 정부 권력을 대항하는 정치인들만 찍잖아요. 그게 앞서가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괴롭히니까 집권 세력이 국민 괴롭히지 못하게 정치인들이 달라붙어서 전쟁을 하는데 그게 카우보이 정신인데 그런 정신이 우리나라 정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정치 시민 의식처럼 국민 개인들 괴롭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시위를 국경일 날 8.15 때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14, 15, 16 하는데 그냥 주일날 그냥 하시는데 아시는 분하고 멀리 떨어져서 같이 하다가 뭐가 있으면 그걸 찍어줘야 돼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멀리 있다가 뭐 소리가 나면은 가가지고 그걸 찍어주거나 이럴 수 있으면 더 컨비네이션이 좋은 건데 몇 미터 떨어지면 1인 시위예요. 그렇지만은 무슨 사고가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걸 같이 멀리서 관찰을 하고 있어야 그게 안전한 겁니다. 옆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에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앞서 가는 사람 뒤에 가족이 우리 가족 누구 했지나 이렇게 보면서 뒤에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인 시위입니다. 1인 시위.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다 어깨거리 같은 비닐 테이프로 그런 거를 무료로 교회 오시면 나눠 드릴 건데 거기에다 뭐 써가지고 뭐 할 거 있으시면 집에서 다 써 오시든지 아니면은 프린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독재를 멀리한다, 독재 타도 간첩, 청와대 간첩 체포하라 뭐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으면 부정선거, 국회 해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싶은 거는 글씨로 사인펜으로 매직으로 이렇게 써갖고 스티커로 테이프로 붙이시면 돼요. 등이나 앞에. 그리고 등이나 앞에 붙이시고 1인 시위 맨하탄이나 이런 뉴욕에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자기가 크레파스로 그린 이렇게 시위 종이 하나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붙이고 손 하나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스크를 쓰고 하셔도 되는데 마스크가 답답하면 내리시면은 그때 이거 종이 시위 갖고 이렇게 입 막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핸드폰은 갖고 가지를 않으시는 게 좋고 카메라로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실 수 있으면 좋다.
그렇게 하시고, 그 부득이해서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 꺼놓으시고, 비행기 모드는 추적이 다 돼요. 경찰청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행기 데모하실 때 비행기 모드로 하시면 위치 추적을 주사파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는 그 효력이 없는 거니까 아예 전원을 끄시고, 그리고 키셔서 카메라를 찍을 때는 경찰관을 재판에 넘긴다라고 생각하고 전원을 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은 다 찍어가지고 재판에 다 넘겨버리시면 그렇게 되고, 변호사님들이 그걸 할 때 만약 비용이 필요하면은 저희 교회에 후원금 들어온 것 같고, 그 외국 변호사님 재판 비용 대해서 시민들이 그거 데모하는 거 저희도 돈을 댈 테니까, 뭐 제 돈은 아니니까 하나님 외국 성도님들이 후원하신 그 헌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8.15 때 국민들이 다 나오셔서 1인 시위, 간첩이 나왔는데 청와대 문재인 씨 그 특보 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수년 전부터 추적되던 사람들이 그 간첩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 그 인선하는데 끼었을 거예요 아마. 국가 관리들 그 자리에 다 임명하고 그러는데 간첩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선진국들처럼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는 국민이 찾는 것입니다.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판사, 검사들이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국민들이 깨어서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주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기록된 진리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백성들이 있을 때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백성을 대우해 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반대로 하는 악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북한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노예살이하는 우리 동포들 자유케 하시고, 무너진 북한교회 다시 재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남한의 모든 잘못된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정부 무너지게 하시고, 국민들 재산과 모든 소유를 약탈하는 사회주의 정책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들 행복하게 키우실 수 있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거룩하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양육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국 중에 복이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공경할 때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프랑스 말 중에 이 사회주의는 프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사회주의를 이제 칼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하다가 독일에서 쫓겨났어요. 프랑스 가서 이제 활동할 때 프랑스에 굉장히, 프랑스가 이제 정치 활동하는 걸 굉장히 그 자유롭게 놔두죠. 반정부 운동을 한다 이래도 그냥 뭐 놔두는데, 거기에 부르주아라는 부르주아 그 부르지에서 부르지 이 부르지 이 단어가요 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산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부르지란 뭐냐? 상거래하는 장이서는 도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국가 상관하지 않고 장터에 가서 이거 쓰던 물건인데 얼마에 중고품 파니까 3일장 열리잖아요. 그런 게 열리려면 시골에서, 프랑스 시골에서 아주 작은 농촌엔 안 열려요. 그러면 부르지라는 것은 3일장이나 5일마다 장이 열린다, 3일마다 장이 열린 만한 어느 정도 되는 읍이 있어요. 그 읍이 부르주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는 뭐냐면 잘 사는 사람, 프롤레타리아는 가난한 노동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가. 부르주아지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거 우리 아기 다 키워서 보행기 유모차 필요 없어요. 이거 마을에 저기 절반값으로 팔려고 그래요.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들 다 5째 자녀 다 키우고 6째 안 키우려면 그거 보행기 유모차 내다 놓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벼룩시장으로 운영이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부르주가 벼룩시장이 운영되는 그 마을의 단위를 부르주라고 그런 거예요. 벼룩시장이 열리는 이 벼룩시장 장터 있죠? 3일장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해요. 사람들이 그냥 날짜 정한 날짜에 그냥 민간인이 아주머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민간인이 모이죠. 그렇게 민간인이 모여서 국가 허락 없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아시려면 프랑스어 사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냐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를 타도하자라는 건 뭐예요? 민간인이 자유롭게 개인 거래하는 걸 금지하고 권력자에 의해서 목줄이 잡히게 하자라는 것을 주장한 게 칼 마르크스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프랑스에 있다가 너무 나쁜 이론을 하니까 쫓겨나서 영국으로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지가 나쁜 것들이다 할 때 그 부르주아지를 그 영국에서 얘기를 하면 영국 사람 부르주아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프랑스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꾸만 근데 다른 의미로 저 사람 잘 살아? 저 부르주아지구나. 요렇게 하니까 부자로 하는 거예요. 부르주아지를. 프롤레타리아 그러면은 노동자냐 프롤레타리아. 그럼 노동자 고용됐냐? 고용을 했냐? 그게 아니에요. 부르주아지는 자유경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서민이라도 내가 영세민이라도 우리 집에 있는 중고 칼라 테레비 내놨다 이거예요. 테레비 이제 볼 필요 없고 이제 팔아서 내가 생활비 써야겠다. 그럼 부르주아지예요. 그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란 뭐냐? 민간인이 권리를 경제활동의 권리를 뺏자 운동이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이 먼저 소득을 얻게 해라 했는데 일한 사람이 먼저 소득 얻지 말고 권력자 밑에서 살아라 라는 게 부르주아지 타도요. 이석기가 주장하는 것이요. 이정희가 주장하는 것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숨 쉬는 걸 시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런던에서 시위할 때는 시민이 숨 쉬는 거 자기 코와 입을 막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니네 보리스 총리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코와 내 입은 내가 막을지 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전염병이고 나발이고 내 코와 내 입은 보리스 네가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런던에 있는 시민들 100만 명이 나왔어요. 하루에. 아주 새까맣게 그냥 몰려 나왔어요. 100만 명이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인권을 기본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권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을 괴롭혀도 양심이 이게 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니까 마스크를 자기 코와 입도 아닌데 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싫어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코와 입은 자기가 막는 거지 국가가 명했다고 막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길 가는 시민들이 혹시 나를 미워할까 봐 불편해하실까 봐 내가 마스크를 하는 거지 절대 국가에서 10만 원 과태료 때린다고 마스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유시민은 자기 자유의지로 시민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독재자가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간첩들한테 도움받았죠. F-35 구입 못하게 했죠. 그 돈 어디로 뭐 증발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간첩들이 지금 잡혔어요. 미국에서 가르쳐줬대요. 그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간첩 잡기 제일 싫어하는 박지원이가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계속 몰리니까 잡은 거예요. 자기 더 잡히지 않게 하려고. 간첩들은 점조직이라서 서너 명만 잡히면 다른 존재는 없는 것처럼 조직을 깔아놨기 때문에 서너 명만 체포해서 감옥 들어가면 나머지 수만 명은 잡히지 않게 되게 그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명, 그게 셀이거든요. 그것만 잡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문재인 그 저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간 간첩이. 그러니까 저 김여정이 뭐라고 하니까 여기 찍소리 못하고 그러는 거는 뭔가 약점이 있는 거고, 시진핑이 얘기하면 찍소리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시진핑이 사진 기자를 뼈가 함몰되게 두드려 팼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찍어주는 한국 사진 기자. 근데 왜 찍소리 못해요? 시진핑이 그걸 아는 거야. 내가 널 찍어주는 한국 기자, 외신 기자를 쥐어패서 니네 기자를 집단몰매 때릴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덤빌 수 있어? 라고 깡패짓을 한 거예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잖아요. 강아지처럼. 그러면 저런 거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중국 사진 기자도 있고 한국 사진 기자가 있는데 국가 원수 수반해가지고 갔는데 왜 다른 국가 사진 기자 폭행한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찍소리 못하잖아. 왜 그래요? 여적질을 해서 그래. 적국가 내통을 해서 그래요. 그걸 다 중국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전부 못 살게 해놓고는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면서 장사는 다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세금을 걷질 말아야지. 근데 다 장사 망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금은 더 걷어. 그래서 국가를 의지해서 살게끔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의지해서 살면 노예되는 겁니다. 그 국가 권력자들이 얼마나 탐심이 많냐면 고생하면서 먹거리를 마련하는 경제활동하는 사람의 재산을 다 뺏고자 할 때 정치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요 다 때려잡아 죽여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다 때려잡아 땅에 묻어야 된다고. 아우, 에? 목포 아주머니는 진짜 용감해. 에? 너무 용감하셔서 내가 광화문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몰래 또 갈비탕 값을 내셨더라고. 근데 도적질을 할 때요, 자기가 가난해서 도적질하면 불쌍히 봐주기라도 하는데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지고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계속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권력이 헛되니까 예수님 따라서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고 살자. 이런 분들은 안전한 사람들이지만 권력을 가져서 남의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남의 집안에 살아가는 걸 자꾸만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은 권력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예요. 그러면 권력을 구걸하는 거지는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심부름꾼이다, 전도자다 이랬는데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나서 얼마 내셔야겠어요? 돈을 요구하면은 그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들은 돈을 노리고 사역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벌게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맹종하는데 돈을 안 줘도 돼요. 내가 돈을 벌게 해줄게요. 근데 당신의 권리를 내놓으세요. 당신이 돈을 벌 때 우리 거를 이용하세요. 현찰 쓰지 마시고 카드만 쓰셔야 돼요. 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카드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때 현찰 쓰지 말고
카드라는 걸 써서 크레딧 카드를 동원해서 살아가세요. 훨씬 행복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통제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카드 회사가. 그러니까 생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금융 카드 회사가 끼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잠언 1장에 공산주의가 나와요. 공산주의자들 멀리하라고 돼 있어요. 단체로 모여서 전대는 하나 두고 피 흘리게 해서 전부 뺏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왕이 아들들에게 정치 수업을 가르치는데 가르쳐줘요. 이런 데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처럼 회의를 해 가지고 누구 재산을 관리를 하자. 근데 그 생업에 직장 환경에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모의한다는 거예요. 누가 모의하죠? 정치인들이 모의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침에 지옥 같은 지옥철 전철을 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지옥철 전철 타고 생계를 해서 하루 벌어 하루살이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회의를 통해서 자기네가 관리하되 한 통에다 모아서 관리를 하자. 그런 놈들이 여기 뭐예요?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왕자들한테 정치인들 역적들 조심하라고 그럴 때 왕자들이 산적을 두려워해 가지고 솔로몬 왕이 산적이나 해적을 조심해라 이래서 이거 얘기했겠어요? 왕자들이 이 모임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왕자 권력자들이 이런 정치 모임에 가입을 해서 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왕자가 해적이나 산적이나 조폭들 단체에 가입을 안 하죠. 근데 얘야 왕자야 이런 데에 끼지 말라라는 건 왕자는 끼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 100% 정치 단체예요. 정치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보통 여러분이 읽으시면 여러분 길 가다가 깡패한테 차비 털린 적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땐 그랬어요. 학교 가는데 꼭 산을 넘어. 그러면 산 속에서 무한 놈이 나와. 근데 줄줄이 나와. 그러면은 뜯는 게 뭐예요? 너 회수권 내놔. 버스표 내놓으라 이거요. 버스표. 그러면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돈 좀 갖고 다녀 이러면서 욕 막 하고 그냥 보내요. 옛날에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저는 학교 가려면 1시간 걸었어요. 배정을 뺑뺑이를 했는데도. 그래서 버스 타는데 버스가 안 되면은 이렇게 가죠. 막 걸어서 가죠.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 맞으면서 1시간 집에 걸어온 적도 있어요. 중학교 때인데. 근데 그런 시대에는 이제 회수권도 있었고 토큰도 있었는데 가운데 구멍 뽕 뚫려 있는 토큰. 근데 그 토큰 털이하는 강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에요. 그 어른 깡패는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큐티 할 때 잠언서 쭉 읽으면 이거 중학교 시절 생각난다 이러면서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궁에 사는 왕족이에요? 왕족은 경호원이 다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수권이나 토큰 버스표를 뜯는 양아치를 조심해라 라는 내용도 아니고 그 양아치들의 모임단체에 가입하지 말아라 라고 왕자한테 조심시키는 데도 아니에요.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왕궁에 사는 왕자들한테 교육하는 것 때문에 정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활동을 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버는데 그걸 정치활동으로 회의를 해서 모의를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마련하려는 딥스테이트, 카발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아주 국민들 재산 울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의자들이죠. 새 지폐로 바꿨죠. 그러니까 옛날 지폐 숨겨놨던 거 다 휴지 조각 만들어가지고 인민들 재산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몰래 현찰을 갖고 있어도 화폐 개혁하면은 현찰 자체도 휴지 조각 돼 버리게 해서 재산을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하면은 그 거의 다 국민을 통제하려고 화폐 개혁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요? 정치인한테 뺏기긴 싫으니까 숨겨놓죠. 숨겨놓은 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화폐는 무효 처리돼요. 1년 안에 안 바꾸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그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권한이 약화되지 않게 국민들 재산을 무효로 만들고 다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데에서만 화폐를 운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올 거를 알아야 몰라요. 온다니까요. 나라가 망할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자 이러면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 옛날 화폐 다 없애면서 뭐 이상한 화폐 개혁하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경제가 엄청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 나라가 그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한다는 거는 주로 국민들 숨겨놓은 재산을 뺏고자 할 때 하는 거고, 그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는 지하 경제를 때려잡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 가난한 사람이 자식 키우면서 그거를 이제 죽어가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손들한테 몰래 주려고 그거를 장판 밑에 넣어두고 장롱 속에 숨겨두고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은 인민들이 부르주의 그럼 뭐예요? 벼룩시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주를 까는 거예요. 벼룩시장 나와서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벼룩시장 가서 중고 물건 판매하잖아요. 민간인들이 자체로. 그리고 그거는 가격표가 없어요.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요 그냥. 미국의 벼룩시장 부르주에 가봤어요. 부르주는 미국은요 땅이 넓어서 가라지라고 해서 차고가 있어요. 차고를 딱 열면은 차만 밖으로 빼면 거기 창고예요. 창고에다 전부 자기 집에 안 쓰는 물건을 대롱대롱 매달아놔. 그러면은 토요일 주일만 되면은 어떻게 주말만 되면 막 자동차 갖고 온 동네 다 다니면 차 샷다 열어가지고 부르주의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럼 딱 뭐 파나 봤더니 별걸 다 팔어. 자기가 입던 팬티도 팔어. 사이즈 달라졌다고 이거를 사라는 거야. 누가 입던 팬티를 그 우중충한 얼룩덜룩하고 책이 바랬는데 그것까지 그냥 악랄하게 한 푼이라도 더 긁으려고 그냥 막 팔아요. 그러니까 나는 속옷 사진 않았습니다. 물건은 샀어도 갓난애기 그때 키울 때니까 이렇게 뭐 용품 같은 거를 샀는데, 하여튼 뭐 미국 사람들은 어느 장터에 가질 않아요. 자기 집이 딱 돼 있으니까 셔터 딱 열고 차고를 딱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고가 사실 창고예요. 차만 넣고 양옆에 천정엔 전부 창고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쓰는 물건 이제 딱 하고는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누구 오면은 현찰 받고 파는 거죠. 그것도 뭐야 가라지 세일이라고 그래요, 미국 용어로. 근데 그게 200년 전 용어로는 부르주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쓰던 부르주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가라지 세일하면 전부 잡아 죽이자라고 한 게 칼막스예요. 근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 아저씨가 자기가 입던 누런 팬티까지 그거를 팔려고 할 때 나는 그 집을 지나가면서 그 오클라호마 시골 동네에서 얼마나 가난하면 지 팬티를 파냐. 아, 새 팬티도 아니야. 홈팬티. 예? 근데 얼마나 나는 그게 얼마나 가난하면 저걸 파냐. 그러니까 부르주는 극빈자들도 부르주를 해서 생계 조달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금지시켜서 정권에 의해서만 먹고 살게 하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막스 레닌, 엥겔스가 주장하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자 그 국가적인 창기 제도를 이용하고 부인이 필요 없게 해서도 살 수 있게끔 하자. 이래서 국가에서 공식적인 창기 제도, 공창을 주장한 게 공산당 선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어도 누구만 의지해? 국가에서 술집, 개인적으로 몸 파는 술집 이런 거 없고 그거를 국가에서 운영하자고 구했어요. 그게 칼마르크스의 존재예요. 그게 엥겔스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고 가족이고 다 버리고 국가만 의지해서 남자들이 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때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예요? 공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공교육. 공교육을 받으면 쇠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 날강도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 추종자들이. 부정선거 나왔는데 판사들이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판결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나왔으니까. 근데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배춧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어요. 누가 도장 찍었는지 볼 수가 없고 그 똑같은 도장이 이상한 정체불명의 도장이 있는 거예요. 울릉도에서 투표지가 오고 제주도에서 투표지가 와도 붙어버렸어. 투표함 속에서 붙었어. 그게 아니에요. 진짜 투표지 없애고 넣어버린 거예요. 갈아쳐서 넣어버린 거예요. 네. 8월 10일 날 또 뭐 충청북도 뭐에서 하다 그거 10월로 연기했대요. 네? 재검표 120 몇 군데 중에 그 두 번째 그거 하려는데 연기했대요. 코로나로.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국민들 먹고 사는 거를 이 정부 정치인들이 제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디지털로 다 되잖아요. 디지털이 세팅이 되니까 스탈린도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스탈린이나 히틀러도 안 했어요. 이런 짓은. 숨 쉬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거는 그 디지털이 딱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히틀러 스탈린도 하지 않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언 1장 첫 장을 읽을 때 보통은 자녀들이 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읽힙니다. 그런데 1장을 읽을 때 우리와 상관없는 길 가다가 회수권이나 교통비 뺏는 양아치들을 조심하고 거기에 같이 놀지 말아라 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의 어린 시절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힐 뿐인 거지. 이게 1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면이라.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면 아들이 누구예요? 왕자예요. 왕자. 왕자가 경호원이 다 있고 마차 타고 다니는데 왕자가 군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서 행차를 하는 마차에 솔로몬 아들들한테 야 회수권 내놔. 이러려고 동네 양아치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증학적으로 왕자한테는 접근 금지예요. 창병들 이 검투사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칼로 다 무장한 군인들이 왕자 공주 행차할 때는 반드시 전체 둘레를 호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삐끼 뜯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 세력이지. 정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면 나쁜 정치인의 정책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자, 왕자를 꿰어요. 그러면은 신분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 100원짜리 뜯는 동네 깡패예요? 왕자를 꿰려면요 이게 무지무지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왕자가 쫓아다니지 말라. 그러면 왕자를 지네가 쫓아야지. 왕자가 쫓을 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면은 10절에 왕자를 꿰일지라도 왕자는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면 쫓아갈 만하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가 해드리는 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분별하지 않고는 하늘의 지혜를 못 받는다. 결국 하나님은 정치하실 때 개입하시느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 정치인들에게 좌지우지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 회수권 뜯는 잡도둑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왕자에게 말을 해요. 왕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할 때 왕자가 솔깃해서 이 단체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를 말할 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 그 사람 가진 온갖 것을 우리 집에 채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것. 여러분, 사람이 빵을 실러 가는 빵 수레를 덮치면 빵만 가져가는 겁니다. 온갖 것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빵 수레를 습격한다고 그러면은 집에 있는 가족이나 의류나 이런 걸 습격하는 게 아니라 빵만 뜯어가고 빵만 강탈하는 거예요. 빵도도. 온갖 것을 다 가져가요. 여기 보면. 그러면 뭐예요? 이거 권리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물건 뺏는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권리를 뺏는 놈들하고 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왕권을 가진 집안의 사람을 꼬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접선을 해요? 통치 기득권이 있는 사람한테 악마가 접근할 때 자기네 무리와 왕자님 같이 가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러붙는 놈이 왕자 중에 띨띨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 중에 띨띨한 놈들이 있을까 봐 지금 왕자 교육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우리는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쿨하게 매너 좋게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사람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청부살인업자 아니면은 정치인이 하는 소리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저 회수권 버스비 뜯어야겠다. 요런 애들은 죽이면 안 돼. 계속 살려서 토큰을 뺏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 피를 흘리자 죽이자라는 소리를 안 해요. 아시겠어요? 예? 잡도둑 놈이. 예. 그리고 회수권이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돈 좀 갖고 다녀 이러면서 보내는 거는 다음에 올 때는 꼭 돈을 갖고 와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살려줘야지 또 뜯어 회수권을. 그놈들은. 그러니까 피를 흘리자 이러면 안 돼. 계속 건강을 지켜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회수권만 내놔 요 소리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자, 이거는 잡도둑 놈이 아니요, 빵도둑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피를 흘리자, 생명을 죽여버리면 그 이름으로 등록된 권리가 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망 신고가 되면 엄청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뭐가 넘어가는 거야. 그 권리가 넘어가고 물건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주를 땅을 뺏으면 되지 왜 지주를 죽여요? 죽이면 사망 신고가 되죠. 그러면 그 땅 누구 거예요? 국가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김일성이 1947년도에 북한 주민한테는 그랬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해 주겠다. 개인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6.25 끝나고 53년도에 줬어요, 안 줬어요? 영원히 안 줘요. 영원히 안 줬다고요. 실제 김일성이가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 조광조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그분이 어릴 때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자기 어머님이랑 이렇게 지냈는데 일제에 의해서 순국당하신 애국자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장교들이 와가지고 땅 문서 뭐 이런 거를 주고 자기 공산당에 협조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저 큰일 난다라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저거 받으면은 부자 되는데 왜 예? 그 어머니가 저거를 거부하나 이랬대요. 어머니를 원망했대요. 몇 년 지나니까 그게 미끼였던 거예요. 미끼였던 거. 그냥 그거 딱 잡아도 자기 땅이 안 돼. 딱 잡아도 자기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서로 그렇게 홀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을 안 한 놈들은 절대 받아먹기만 하지 주는 경우가 없어. 땀 흘려 일한 사람만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요. 근데 경제활동 안 한 놈들이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이. 예? 그러니까 오세훈이 보세요. 몇 달 전에 그 기독교인이 전부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주니까 8.15 집회 불허하겠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합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오세훈이라는 놈이 배신을 했으니까. 예? 오세훈이 배신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간첩이 저기 나타나고 그랬는데 청와대 세력에서 예? 데모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1인 시위라도 그냥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럴 때 또 작년처럼 이상한 짓 할 수 있으니까 예. 핸드폰 갖고 가지 마시되 만약에 찍으려면은 재판에 넘기려고 찍으시란 말이에요. 예. 카메라 같은 거 갖고 가시고 그리고 핸드폰 그거를 전원을 꺼 놓으시다가 만약 쓸 일이 있으면은 위치 추적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그 불법의 경찰관을 내가 명찰이랑 그거를 신분증을 찍어 가지고 신분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 보여주고는 1초 만에 싹 넣어요. 그러면 안 돼. 대고 있으라 그래요. 그걸 찍어서 어떻게 해요? 재판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원래 위험한 일이 그 발생을 안 하는데 불신검문하는데 그냥 불신검문할 때 반드시 무슨 사고가 저쪽에 나기 때문에 예? 불신검문하겠습니다. 이게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위험한 일이 지금 노상에서 벌어지니까 지하철에서 나오시는 분 검사 좀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저쪽에 뭐 큰 사고가 터져서 위험하니까 당신 좀 조사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위험한 게 없으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공무원법에 의하면. 예. 그래서 그거를 잘못하면은 이제 찍어가지고 그걸 넘기면은 그 사람은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 무서운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 준다고 그 사람 말만 듣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경찰들이 투표했죠. 전투 경찰들이 고향 떠나서. 근데 주거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에 못 가죠. 전투경. 그럼 투표하죠. 사전 투표죠. 그거 다 갈아쳤잖아. 그러니까 군인과 경찰의 표를 우리 부모들이 전부 날강도질을 당한 거를 복구시켜 주려고 부정선거다 하는데 이 돌대가리 같은 경찰이 자기 표를 도적질한 놈들을 편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인과 경찰이 표도적질 당한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그 다 우리 아들들인 거예요. 그냥 자녀들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군경을 사실은 도와주는 거예요. 데모도 못하는 노예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때 정치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한테? 어린 정치인 예비 후보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걸 숙청하다, 제거하다, 없애버리자 이런 말을 하면은 왕자하고 이 말을 할 정도면 뭐예요? 정치 비밀단체인 거예요. 이게 산적이나 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죽이자라고 하죠. 죄가 없죠. 까닭이 없어도 저거 제거해야 돼. 정치 논리로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죄가 없어도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정치 투쟁을 통해서 어떤 세력을 제거하자라는 인간들하고 사귀면 하나님은 지혜를 못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처벌돼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했냐, 그 사람이 뇌물죄를 먹은 고위 공직자냐,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까닭 없이 저거 우리 세력 아니야, 우리 세력 아니니까 저거 없애버려야 돼. 이러는 내 첫 번째 대상이 뭐예요? 벼룩시장에서 자기 속옷을 팔고 유모차를 팔고 있는 사람은 전부 부르주아지예요. 그러니까 국가 허락 없이 민간인이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다 파괴하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시장경제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파괴한다는 게 뭐예요? 시장이란 말이 부르주예요.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는 정치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경제 용어인데 자유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작은 마을을 부르주라고 하는 거예요. 200년 전에. 그래서 부르주아지는 벼룩시장, 미국으로 하면 가라지 세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세일하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부르주였다고요. 그래서 민간인이 극빈자라도 부르주가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칼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지 때려잡자 이거는 자기 돈으로 스스로 경제활동하는 거를 금지시키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가난이 온다는 거라. 시장 경제가 그냥 되면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번 돈, 땀 흘려 번 돈을 자기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땀 흘려 벌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민간인이 민간인한테 이거 가격 얼마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싸면 안 사면 되지. 싸면 좋다, 좋은 물건 사죠.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어 중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네고는 뭐예요? 네고. 네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네, 아니야. 아유 안 좋네. 아이고 사세요. 아유 이거 안 좋네. 이거 네고라는 그 단어의 라틴어 원은 아니네. 이러면 아니에요. 이거 좋은 물건이라니까. 아니야. 좋은 물건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거 좋은 물건이에요. 이게 네 자가 계속 부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항상 로마 제국 때 가격 흥정할 때는 뭐가 나왔죠? 라틴어에 로마 제국의 국어인 공용어인 라틴어에 네, 노자예요. 그게 노. 영어로 하면 노예요. no 비싼 no. 이거를 라틴 로마 제국 때 그 시장 거래할 때 아줌마고 아저씨고 노라고 그 당시에는 안 하고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발음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 경제사를 보면 경제사를 잘 알려면 그래서 그 로마 그 라틴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시에이션 밀고 땡기고 그래서 가격을 협상할 때 너무 비싸. 아이고. 아니야. 너무 비싼 것 같아. 아유 이거 아니에요. 우리 믿져요. 그러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하면서 합의점이 이루어지죠. 그 내가 네고시에이션.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 저 자본론 다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칼 마르크스가 틀린 거예요. 그 동네 아줌마가 그렇게 바본 줄 알아요? 거기서 망하면은 자기 애기 굶는데? 그 제일 똑똑이가 누구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소련 시대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받은 사람이 경제학에선 제일 머리 좋다고 공산주의 계획경제 중심이 모스크바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소련 망할 때 이런 말이 소련에 장황하게 퍼졌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의 최고 경제석학보다 더 좋은 머리는 시장터에 있는 아줌마 머리. 왜냐하면은 이건 내 돈 손해보면서 우리 애기 키울 수는 없어.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라고 해서 거기서 가난이 오지 못하게 1인이 온몸으로 자기 자식 키우려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네. 소련 최고의 경제석학이네. 이런 사람들이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사랑해서 머리 굴리는 사람보다 더 똑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가 똑똑해지려면 누군가 자기가 부양하거나 부양받을 사람이 있고 자기가 경제적 책임을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을 때만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형성되고 가족끼리 살게 해줄 때만 부자가 나타나고 가족을 해체하고 국가를 의지해서 살 때는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사회가 발전하고
에? 국가 권력이 통제하고 개입해야 가난이 없어진다는 결론을 내고 가족을 파괴하려면은 성관계를 파괴해야 된다. 성관계 파괴하려면 부인 대신 공창제도를 두자. 이 개떡 같은 미친놈의 새끼들이 지랄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왜 성이 문란한지를 아셔야 돼요. 성이. 그들은 권력을 잡으려면 가족끼리 서로 섬기고 살지 못하게 하면서 국가 노예가 돼야만 정치인들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정치 집단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각자, 자 13절 보세요. 11절 12절은 암살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숙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숙청을 미국에서 해요, 영국에서 해요, 소련에서 해요. 소련에서 숙청해서 다 죽이고, 정치인들 다 죽이고. 중국에서 숙청하죠. 또 숙청 제일 많이 한 나라 북한이에요. 아프리카 독재국가 숙청 많이 하죠. 전체주의 권력은 다 사람을 정치 정적을 다 죽여요. 여러분 정치 견해가 다르다고 미국에서 함부로 죽여요? 정치단체에서 못 죽여요. 장성택이 고모부인데도 죽일 때 정치회의 한 다음에 죽이죠. 미국에서 정치회의 한 다음에 누구 죽이는 경우 못 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정치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제거한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잠언서 1장을 전체주의와 독재주의의 시스템에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산길 가는 중학생 토큰이나 회수권 버스표 뜯어내는 양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보통 집에서 읽으면 이걸 동네 깡패라고 봐요. 내 아들아 이러니까 솔로몬 아들 왕자,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임금님의 말인데, 내 아들은 버스 못 타고 걸어 다니니까 중간에 가다가 깡패들한테 꼬임당하지 않게 회수권 뜯는 그 단체에 가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읽혀진다고 얘기해. 왜? 여러분의 아들은 내 아들로 보이니까. 그게 내 아들이라니까 꼭 솔로몬 아들인데 여러분 아들로 보이죠. 큐티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땅끝까지 내 소유로 주겠다. 그게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읽으면 시편 2편이 내 아들아? 지금 꽁치 장사하고 고등어 장사하는 내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땅 끝까지 가서 꽁치와 고등어를 팔아라? 이렇게 해석이 또 됩니다. 시편 2편 보면. 원양업을 하라는 뜻인가? 자갈치장을 벗어나라는 뜻인가? 이렇게 큐티를 잘못하면 한다는 거예요. 구약 예언은 이거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근데 큐티라는 거는 사사로이 풀게예요. 이당 교주가 아니길 다행이지, 우리 누구든지 사사로이 풀면 이당 교주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어 장사치인데 땅 끝까지 네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에? 바다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그러면은 채소 장수하라는 건가? 바다가 끝이 아니라 땅 끝이네. 이렇게 해서 큐티를 할 때 함부로 자의적으로 자기 일상생활에다가 성경을 대입한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자갈치 시장에서 오늘 장사를 처음 합니다. 텃세 부리는 다른 가게에 치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기도를 하면 되지. 시편 2편 내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철장으로 만국의 권세를,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하리라.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얼어버린 고등어에게 방망이 같으니까 이게 철장인가? 이걸로 자갈치 시장의 모든 권세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건가? 적용이 힘들다. 큐티 고급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아니라니까. 자갈치 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언이에요.
근데 자기의 모든 세상은 자갈치 시장이거든. 노량진 수산시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엉터리 큐티하는 그런 게 사실 많아요. 결국 큐티를 이용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장사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오늘 2일이니까 시편 2편이 오늘의 말씀일 거야. 그리고 딱 본단 말이에요. 완전히 점쟁이 되는 거예요. 점쟁이. 예? 근데 시편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잠언도 그렇게 풀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오늘 중학교 등교하는데 누구 만나면 그거 같이 따라가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임금님 아들이에요. 정치 예비 후보. 그러니까 악마는 누구를 보섭해요? 권력을 갖기 전에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미혹해요. 이게 뭐냐? 르호보암이에요. 이게 르호보암인 거예요. 이놈의 르호보암이 돌대가리 같은 놈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어린 것들한테 정치 자문을 해요. 그리고 노인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놈이 누구겠어? 이놈이 누구겠어? 이놈이 르호보암이요. 아니 난 그렇게 봐요. 물론 아들이 많겠지. 근데 왕으로 결국은 임명된 애는 르호보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왕의 상속을 못했어요. 왕세자가 된 거는 이거 르호보암 혼자서 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르호보암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깡패놈들하고 어울렸어? 어울렸다는 거예요. 정치 집단 까발이나 딥스테이트에 젊은이들이 끼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가요.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사람이 제거되면 정치 숙청이 이루어지면 온갖 보화를 그 기득권자가 망하면 정치 세력이 망하면 다 가져요. 그러니까 빵 수레를 습격해서 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모든 서류상의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류로 훔쳐내는 게 큰 도적이고 빵을 훔치자, 저 빵 트럭을 훔치자 이런 건 작은 도적이에요. 예? 물건 도적은 작은 도적이고 돈을 훔치는 놈은 큰 도적이고 서류 훔치는 놈은 공문서 조작하면 가장 큰 도적 놈이 공문서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문서 조작보다 더 큰 도적 드디어 나왔습니다. 선거를 조작하면 국가를 도적질해요. 선거를 도적질한 놈은 공문서 조작해서 뭐 다 가져가는 놈보다 더 나라를 다른 나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도적이 제일 큰 도적 놈이요. 선거 도적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른 나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매국노 하는 거예요. 그 중국으로 북한으로 넘기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은요, 받고는 독립시킨 적이 없어요. 미국은요, 필리핀 의회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필리핀 국민이 다. 그때 옛날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았을 때. 그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해요? 도화만 드릴 테니까 미국 땅이 되진 않게 하겠다라고 미국이 거절했어요. 필리핀 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랬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 영토를 잡아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기지만 수백만의 클라크 기지에 미군들이 거기 동아시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기 일본군이 장악을 했었는데 일본군이 장악한 데 일본군을 다 디밀리터라이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장을 해제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공백이 들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그 지금 남중국해의 모든 상권은 일본이 관리를 했는데 2차 대전 일본 패망하면서 누가 접수를 해요? 미국이 접수하죠. 그러니까 해상로의 보안을 관리하는 그거를 운영하려면 필리핀 거기 항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중국의 빨갱이들이 필리핀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미군 나가라 이러니까 미군이 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중국이 바로 필리핀 섬을 뺐잖아요.
그런 놈들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지주인 사람이 그냥 땅 잘해라, 아니면 네가 농사를 짓든지, 농민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면 되는데 국가가 꼭 갖겠다. 그럼 국가가 아주면 공무원들이 농사 짓냐 이거예요. 농사 안 져요. 공무원들이 갑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누가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재산 뺐을 때 여러분이 투표한 그 국회의원이 여러분한테 칼자루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선거는요, 나쁜 사람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지, 투표를 해봤자 그 사람이 세금 더 걷어갈 수 있는, 우리 허락 없이 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뽑은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줄 집안 어른들이 우리의 대표가 돼야지. 여러분, 자기 재산을 돈 벌어서 가족 부양도 제대로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안 한 놈들이 정치활동하는 놈들이 다 이런 놈들이요. 제거하자 온갖 보물을 얻으면 빼앗은 것으로 자기네 집에 채우리니,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채운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정당이고 자기네 세력인 거예요. 이게 정치 세력인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각 사람의 호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각 사람의 호주머니를 하지 말고 전대는 하나만 두자. 이게 뭐죠? 공산주의 강령이에요. 사유재산 금지. 자, 전대를 여러 명이, 우리가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이 노력한 만큼 갖자 해야 되는데 왜 전대가 하나야? 사유재산 부정하고 전대 하나에 하고 누군가를 숙청해서 처단해서 죽여버리고 그의 권리와 재산을 온갖 보화를 다 얻고 재산은 국유화하자, 공유화하자 이런 거예요. 전대 하나죠. 우리, 그러니까 공유 또는 국유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악마적인 정권은 역사상 계속 나와요. 얼굴만 바꿔서 가면이 바뀔 뿐인 거지. 그러니까 선진국은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 성경 세계관이 일반 국민들, 서민들, 인민들에게 쫙 깔려 있어서 이 권력자들이 갑질을 못하게 하는 게 선진국인 거예요. 핸드폰 만든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로켓 자동차 만든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정치 권력자가 갑질을 하는 짓을 국민이 제어를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공장을 못 세우게 해요. 전쟁이 나면 식량이 제일 급하니까 국토의 90%가 농지예요. 이스라엘은. 가면은 전자제품 다 수입품에 수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이 예배 때 건반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국 저 인천공항에서 그 건반 포장해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 목사님들이 보냈어요. 선교사님 건반 없다고 그래서. 근데 거기엔 건반이요 무지무지 비싸. 다 전자제품 올 수입이야. 거기는 뭐 그런 게 없어. 물건이 멀리서 다 오는 그 관세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장이 없으니까 비싸게 붙이자 이래가지고 다 비싸게 불러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비싸게 값을 불러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농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싸게 우리가 해외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농산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전쟁 나면은 텃밭에서 먹어야지 우리가 미국한테 얻어먹으면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뭐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목숨 걸고 하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많이 겪어야지 선진국이 되는 거지. 자동차 만들었다, 핸드폰 만들었으니까 선진국이다. 국민소득 1인당이 얼마다? 선진국이다? 거짓말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 성경 교육 없이는 선진국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치 책입니다.
그 잠언서 1장 15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너의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러니까 이 왕자가 같이 그 다니는 사람들의 그 무리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왜냐하면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치 투쟁에서 누구를 숙청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보고 악인이면은 그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숙청하고 다른 사람을 암살하고 제거하고 이런 공산 전체주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 흘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피 흘려 죽을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만 감옥에 자꾸만 집어넣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운명이라고요? 감옥에 들어갈 운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갈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고위 공직자들 감옥에 들어갈 때 다 출신이 어떻게 돼요? 학교 선후배잖아.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줄줄이 사탕으로 선후배끼리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명문대생이야. 다 서울대 연고대생 출신이야. 행정고시 붙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밑에 자리 후배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부정부패 생기면 줄줄이 사탕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잘 만나서 감옥 간 거예요? 선배 따라서 감옥 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사파가 제일 많은 대학이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에 왜 김일성이 주사파 훈련을 제일 열심히 했냐? 우리나라 관공서 기득권에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관공서 점령하려면 서울대생들만 빨갱이로 만들면 관청이 다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 학교가 어디라고요? 김일성 종합대학 동생대학이 서울대학이에요. 자매결연대학. 네? 김일성 종합대학 꼬봉하는 대학이 서울대예요. 사실은. 꼬봉대학이야. 꼬봉대. 그러니까 김일성이 말하면 척 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학생회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게 김일성 사상은요 사탄 사상이에요. 사탄 사상에 심취를 하면은 서울대생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전교 1등에 내가 어릴 때 서울대 공대 다니시는 서울대 학생인데 내가 6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제가 과외를 했어요. 6학년 때구나. 6학년 때 과외를 했는데 그 우리 집이 옛날에 고시촌에서 제가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그 다 서울대생들 그 동네 하숙만이에요. 근데 그 형이 서울대 다녔는데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 과외 선생님한테 학교 다닐 때 저 6학년 초등학생인데 선생님은 6학년 때 몇 등 하셨나요? 이랬더니 1등 했대. 그러니까 반에서요? 이랬더니 아니래. 학교에서 1등 했대.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그럼 중학교 때는 몇 등 하셨나요? 내가 물었어. 대학생한테. 그랬더니 1등 했대. 그래서 반에서요? 아니래. 학교에서 1등 했대. 그래서 내가 끝까지 질문하는 거. 그럼 고등학교 공부 잘해서 고등학교 가면 몇 등 반에서 하셨냐요? 그러니까 1등 했대. 그러면 학교 전체에서 고등학교에서 1등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랬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서울 공과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저씨 대학생이 그 아저씨 하나가 아니고 학생 전체가 시골 학교에선 전교 1등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해야 서울대 그 학교에서 한 명 배출해요. 그러니까 서울대생 보면은 내가 그때 알아본 바로 그냥 걸리는 게 전교 1등 출신이야. 네, 그러니까 물론 경기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유명한 고등학교는 좀 다르겠지만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저 유명 고등학교가 아니면은 전교 1등 하면은 한 명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왜 김인성한테 미치냐는 거예요. 권력에 미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돈 잘 벌어라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엘리트들이 권력을 잡아보고 싶은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전교 1등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상장도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국가를 다스리겠다. 그러면 통치를 하겠다. 통치를 하려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권력이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따르고 싶어? 많은 사람 따르고 싶은데 죄송하게도 권력이 제일 짱짱했던 아저씨가 김일성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흠모하게 되는 현상들이 서울대 안에 많이 퍼지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고 갑질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전교 1등생한테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보다 똑똑한 사람 봤어? 어? 이러면은 김일성이 다 평정을 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김일성보다 똑똑이 없는 것 같죠. 그러면서 서울대성이 이제 포섭이 돼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망이에요. 권력 야망.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이 안 들어가니까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전교 1등짜리들이. 서울대생들 그냥 만나봐 이러면 다 전교 1등 했대지. 요즘은 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30몇 년 전에는 훨씬 심했어요. 40년 전에 훨씬 심했다고요. 40년 전에. 그래서 연대 좋은 과 갈라다가 서울대 후진과라도 서울대 가려는 현상들이 40여 년 전에 훨씬 셌어요. 요즘은 그러진 않아요. 지방대라도 좋은 대학 의대 간다 그러면 서울대 안 가고 의과대학 뭐 이렇게 하려고 지방의대 가는 경우도 있죠. 서울대 일반대학 갈래 부산의대 갈래 이러면 부산의대 갑니다 요즘. 근데 옛날에는 서울대 후진학과라도 무조건 서울대 간다 뭐 이런 분위기가 3, 40년 전에 많았어요. 근데 그 3, 4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전부 전교 1등이 서울대로 몰릴 때 그때 포섭을 30여 년 전에 전대협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남침을 하고 남한을 점령하려고 정신 세계를 그거를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포섭한 거예요. 똑똑이를 포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포섭 대상이 되고 김인성 종합대학의 아류대학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냐? 영적 전쟁에서 남한이 돈 좋아하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패거리로 사람을 숙청하고 기득권을 다 뺏자 그리고 우리가 전대 하나 공유제로 하자 이런 사람들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된다. 19절 보세요. 무릇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할 때 이익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산적, 강도, 양아치같이 보이지만 정치활동을 통해 왕자를 포섭하는 정치단체의 이익이에요. 그러면 정치단체는 이익물이 뭐가 오죠? 권력이 오는 거예요. 권력으로 이익을 찾는 자들은 뭐예요? 이게 경제활동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게 경제활동하는 게 없는데 왕자를 접선하죠. 그리고 왕자 보고 따라가겠대요.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왕자 보고 따라오라고 가르치죠. 포섭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무슨 이익이죠? 권력을 통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뭐가 온다? 죽임이 온다. 사망이 온다. 여러분 그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탐해다가 장사 실패하면 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죽임 당함이 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선 피 흘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권력을 통해서 이익 다툼을 하면 뭐가 온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버스비 뜯는 중고등학교 깡패 생활이냐 이거예요. 이게 왕자를 포섭하고 왕자를 추종하게 하는 어떤 지도자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대권을 위해서 르호보암 왕을 교육시키는데 여기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이요. 국민들이 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한테 갈 때요. 여로보암이 채석장, 솔로몬이 건축 많이 할 때 채석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루살렘 성곽 밑에 그 대리석이 많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어디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가장 비싼 돌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체 밑으로 들어가면은 2m 되는 돌을 통째로 깎아서 그걸 계속 운반하는 채석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노동조합장이 누구요? 여로보암이요. 거기에 노조위원장이 여로보암이에요. 아니 그 제 얘기가 맞다니까. 그러니까 돌에 깔려 죽고 막 하는 사람 계속 안전 지켜주고 너 살아야 돼 이러면서 지하 동굴에서 계속 채석장에서 그 채석장이 노천 채석장이 아니에요. 지하 동굴에서 캐서 그거를 피라미드 건설하듯이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지지를 다 받는데 국민들이 노조위원장 여로보암한테 다 가서 열지파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유다 지역만 르호보암이 갖고 10배 이상 민족은 다 여로보암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산 노조위원장이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이거 예언한 거예요.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서 여로보암이 나와서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너 왕이 될 때는 그 네 친구들 그렇게 접선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접선을 하니까 날려먹은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악한 동무들이 뭐 하는 놈들이요? 세금을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면 안 되지. 예? 예. 그래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정갈로 하겠다. 뭐 있다고 소리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버리고 저 여로보암한테 가자 이러고 이게 나라가 확 갈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세금 문제가 나와요. 그 세금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잘 먹고 잘 산 놈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세금 많이 걷어서 잘 살아보고 기득권을 수호하자 이러면은 어떻게 돼? 나라가 쪼개져서 빨갱이 새끼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됩니다, 실제. 그런데 여로보암은 잘 되는 것 같냐? 그 집이 전부 망해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예요? 노조위원장하거나 사회주의하거나 공산주의하면 뭐가 우상이죠? 돈이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하고 돈을 귀중히 여기다가 다 망해요. 그 집안이 다 멸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최후가 대부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리고 보수층이 망하는 얘가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 잠언 말씀 1장이 르호보암한테 딱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 동네에 그 우범지대에 나타나는 양아치로 딱 해석을 한다고요. 거의 그래요. 한 90% 이상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땅끝까지 네가 네 소유를 얻을 것이다. 내가 땅끝까지 내 소유로 주겠다. 철장으로 네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었다 이러는데 자갈치지장 고등어 장사거든. 그거를 자기 아들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꽁치 장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이상하게 해석이 되듯이 잠언 1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길 가다가 불량배 만났을 때 처신 어떻게 하라 라는 수준으로 읽혀요. 이게 임금될 왕자 정치 수업이라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실제로 읽으면 이게 정치 시스템을 선택을 잘못하면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1장에 경고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학 원론의 천재 정치인이 솔로몬보다 천재 정치인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치 천재 솔로몬이 후계자 양성하는 첫 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잠언 1장은 사실은 정치 입문서고 경제 입문서예요. 통치 입문서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돼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잠언을 계속 읽으면 그 보좌가 영구히 가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의 자녀들이 이거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여기서 솔로몬이 내 아들들아 음란한 여자를 조심하거라 5장 6장 7장에 그렇게 아버지가 막 얘기해놓고 지가 바람둥이야. 결국 뭐냐, 남자는요 계속 음란함과 싸우고 권력 야망과 싸우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본이 여기에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말하고는 자기가 못 지켰는데 르호보암이 지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5장부터 작살나게 어기는데 르호보암은 1장부터 안 지켰겠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솔로몬의 사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키우는가? 이것은 정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사교육 금지 이래가지고 영어 수학 학원들 절대 돈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너희들 돈 벌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80조 원쯤 된대요. 중국에 있는 관청 정부에 등록된 학원 운영비가 중국 정부의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가 잡힌 게 180조인데 개인과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 대륙 전체에서 영어 수학 개인 교습하면은 불법으로 체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체포하고 잡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인터넷 영어 사이트 다 다운됐죠. 다 금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육이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아예 교육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육을 도와주지 않아요. 교육을 참된 교육의 주체는 누구라고 돼 있냐면 신명기 6장에 부모라고 돼 있어요. 부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만이 교육의 참된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에 돈을 대냐? 교육에 돈을 대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돈을 버냐? 그 사람은 교육 주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육을 통해 돈을 벌어 대려고 교육하는 거니까 교육 자기 재산을 희생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의 주체는요 부모들이 결정해서 아이가 필요한 과목이 뭐고 어느 선생이 좋을지를 결정을 부모가 하는 거지 국가에서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왜 그걸 지정하고 부모가 사교육을 못하게 해요? 그거는 통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국민을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교육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자기가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니까 선생님 모셔다가 하는 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를 쇠뇌를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20살까지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15살에 끝내세요 그냥. 이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요. 인생을 20년을 그걸 위해 허비할 가치가 없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렵냐? 어렵질 않아요. 대치동에 학원 가면은요. 초등학교 6학년생이요. 고3 수능 문제 다 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2, 3학년 문제 다 풀어요. 대치동 가면. 근데 기독교인들이 19이 됐는데 18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끝내는 과정을 전교조 지시를 받아 19살까지 공부를 시키는 것 자체가 비정상 부모들이라 이거예요. 수학, 미분, 적분 그거를 어릴 때 미리 준비를 시키면 어릴 때 다 끝낼 수가 있는데 왜 고2 때 시키냐 이거예요. 미분, 적분을. 그럼 고2 때 미분, 적분을 처음 안 해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안 해라. 똑같이 풀어요. 그리고 못 푸는 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못 풀겠죠.
그러나 그 원리만 알면 되지. 우리가 수학 교수님 할 것도 아닌데 우리 자녀가 그거를 갖고 20살이 될 때까지 왜 붙들고 늘어지냐 이거예요. 수학으로 먹고 사실 뿐만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올백 맞으려고 20살까지 하셔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분적분으로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그거를 6학년 때 끝내주고 빨리 대학을 진학시키는 게 낫지. 그거를 왜 20살까지 시키고 22살까지 삼수를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종당하기 딱 좋은 민족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놀아나는 짝퉁 김일성 대학 서울대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 잘 되냐 박수 쳐줄게.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쟤는 100점 맞아서 나 95점 맞아서 내가 재수해서 내가 100점 맞을 거야. 미친 애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왜 100점짜리하고 자기 95점 인생을 비교해. 아니 내가 95점 맞았는데 그게 내 먹거리가 될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거기다가 인생을 투자하지 말란 말이에요. 경쟁하는데 내 발전되는데 너무 쓸데없는데 인생 허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두루두루 갖춰주는 게 교육이지 내가 1등 하려고 교육하면 잘못된 교육이에요. 내가 부족해요. 여러분 자녀가요. 첫째는 체육을 못하고 둘째는 체육을 잘해. 그러면 교육이란 뭐냐. 체육 잘하는 놈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체육을 못하니까 너무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얘가 체육 못한다고 멸시천대를 안 받게 부족한 거를 갖춰주자.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천재 만들라고 교육시킨다. 불가능해요. 그 타고난 천재 못 따라가요. 교육이란 뭐냐? 교육학자 슈나이더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교육을 통해 지도자는 못 만듭니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하고 붙어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야구 연습을 한다고 내가 유현진처럼 던지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타고난 야구 선수를 내가 훈련을 통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은 뭐냐? 내가 무능한 부분이 너무 무능하면 내가 비참해지니까 부족한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분야를 다 이해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폭을 넓혀줘야 돼요. 어릴 때는. 예? 그러려면 못할지 잘할지 모르잖아요. 수학을. 그러니까 일찍 시켜야 돼. 선행학습은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선행학습을 금지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선행학습 제일 싫어하는 나라들이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제일 싫어하잖아. 선행학습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전교조 출신들이에요 다. 미리 공부를 하면 경쟁을 못 시켜. 각자 내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이거 미리 공부해서 대학 미리 갈 거야. 이러면은 경쟁을 못 시키냐. 경쟁을 시켜야 말들을 컨트롤 한다고요. 야 경쟁해. 야 너 왜 옆에 말보다 늦게 가. 채찍 막 하고 옆에 말하고 계속 경쟁시켜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국민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하질 않고 옆에를 이기려고 하는데 뒤에서 국가가 조종하는 대로 가는 걸 모른다고요. 그 국가가 조종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요. 선행학습해서 미리미리 다 공부하고 재미가 없으면 일찍 끝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0살이 될 때까지 다른 거 하면 안 돼. 너 미분적분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토익 토플 하면 안 돼. 너 수능 영어밖에는 공부하면 안 돼. 중학교 영어 중학생이야. 고등학교 단어 외지 마. 중학교 것만 외. 말들을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고등학교 영어 단어 외우고 싶어요. 안 돼. 중학교 것만 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시킬 때만 컨트롤이 되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대치동을 나쁘게 하죠. 그게 빨갱이 새끼들이요.
자기 새끼 영어 수학 공부하는데 돈 들이겠다는데 그 대치동이 왜 썩은 동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낳은 자식 공부 도와주는 선생님한테 차비 드리고 생계비 드리는데 그게 왜 나쁜 놈이요? 대치동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정교적 것들이 왜 말을 하는 거예요? 대치동이 자꾸만 사교육이 되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애기 공부 가르쳐주는 분한테 돈 내는 게 아까워요? 나쁜 부모인 거예요. 그게 공짜로 한다는 게, 공교육은 공짜 교육이거든. 그거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공짜 교육은 왜 시켜요? 통제하는 노예 만들려고 공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공짜 교육하는 거 노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아니, 뭐가 아니에요. 공짜 교육 시키던데, 라틴어. 여러분, 나는 권력이 없잖아요. 에? 나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과외비 걱정을 하시니까 과외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이 무료로 가르쳐 드리니까 과외비 한번 대치동 학원 다녀보세요. 나보다 잘 가르치나? 내가 더 잘 가르치지. 예? 7개 국어를 사전 하나 안 보고 단어장 없이 문법책 없이 통달시키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돼요. 나는 무료잖아요. 난 극빈자 도와주는 목사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만 정치인들은 국민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공교육은 공짜가 아니에요. 노예를 만드는 교육이지. 그리고 컨트롤이 안 돼.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국가 지침이에요. 부모님은 가만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 보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드디어 영어 100점 맞았어요. 근데 물리가 빵점이에요. 이제부터는 물리를 하려고 하니 이번 달에는 영어를 과외를 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쉰단 말이에요. 근데 100점을 맞죠? 그러면은 교육부에 우리 아이 100점 맞았으니 영어 쉬겠습니다. 이번 달. 이러면은 교육부 장관이 안 돼. 계속해야 돼. 이래요. 예? 아니, 물리는 빵점이에요. 화학도 빵점이라고요. 그럼 100점 맞은 국어 영어보다 빵점 맞은 물리 화학 선생님 모시고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이게 공교육이에요. 조종을 할 수가 없다니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시간이 솔직히 말해 오후 3시까지 학교 다니다 끝나죠. 3시까지요. 허송세월이에요. 솔직히 말해. 학교란 것은 오후 3시까지요.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1등에서 5등짜리까지만 학교가 학교스럽고 좋은 학교예요. 나머지는 못 따라가. 못 따라가는데 오후 3시까지 그걸 알아듣는 척을 하고 쇼를 하면서 앉아있는 그 고통. 그게 뭐든 나머지 6등부터 나머지 것들이요. 내가 그 인생을 살아봐라 알아. 내가 그 인생을 살아봤어. 좀 뭔 소린가. 나는 화학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과였거든 원래. 적성이 이과가 아닌데 우리 집안이 다 이과로 진학하는 분위기라 나는 이과를 갔어요. 그냥. 물리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원리가 있으니까 재밌는데 화학을 가르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합니다. 수십 년 만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화학 선생님이 화학식을 써요. 화학식 뭐 탄소가 어떻고 질소가 어떻고. 그리고 묻는 거야. 알겠지? 이러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예. 그런데 그거를 3년을 계속 한대 봐요. 그걸. 근데 우리 학교가 서울대 많이 가는 학교였기 때문에 예? 앞에 1등짜리 대상으로 막 하고 선생님들은 서울대 요번 연도에 몇 명 보냈냐 이거 갖고 막 그걸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1등에서 5등 사이에만 그거를 쭉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반이 몇 명이야? 60명이었어요. 요즘은 60명 그런 반 없죠. 저 끝에 앉으면은요 칠판에 뭐 썼는지 안 보여. 근데 뒤에는 다 자.
그리고 앞에 몇 명이 저기 해요. 그러면은 다 자도 55명이 다 대학을 못 가도 내가 5명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소수 정예를 위해서. 그러면 오후 3시까지 그 인생들 3년을 다 날리는 건데 그거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영어 보고 앉았고 수포자들. 그게 수십 년 전부터 수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2학기 때요. 쭉 강의하면서 다른 과목 보거라 이러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공개적으로 왜 때니까 다른 과목 보거라. 수학 어렵지? 지금 그 대학 입시가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수학한다고 되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과목 하거라 이러고 수학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따뜻한 선생님의 마음. 예? 근데 그 선생님도 그걸 못 받고 교육부 지침이라.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 성적이 팍 뛰었을 때 그 모든 걸 보니까 사교육했을 때만 내 성적이 뛰었어요. 내 성적이 뛰었다고요. 내 성적이 탁 좋은 성적 해서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펴지시면서 너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전부 사교육했을 때만 난 성적이 좋아서. 근데 그게 돈이 들어가거든. 근데 솔직히 나를 실험용으로 그 내 인생을 추적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교육비를 사적으로 이건 못하니까 동호한테 이 과목을 교육을 과외시키자 했을 때는 점수가 팍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점만 골라 잡아가지고 메꿔주니까 약점이 없어지니까 그냥 확 뛰어버려요. 그리고 뛰는 정도가 아니고 돈을 받고 가르치시는 분은요. 나 하나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요.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1대1 관계니까 그 과목에 대한 자기 철학이나 보는 관점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내가요. 물리를 왜 못하는데도 좋아했냐. 물리 선생님이 물리학자의 그 정신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보다 더 신비로운 거예요. 물리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화학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치는 분이 없어서. 근데 물리는 너무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얇은 문제집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문제집을 풀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장 어려운 물리 과목을. 그러니까 나는 천성적으로 이과 체질이 아닌데도 선생님 한 분만 딱 만나면은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장이 조성이 안 되잖아요. 부르주라는 그 시장, 벼룩시장과 같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없으면 어느 선생이 내 아이한테 좋고 어느 물건이 우리 가족한테 좋은 물건인지 골라 잡을 선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를 타도하자 이러면은 벼룩시장에서 민간인이 물건 교류하는 거가 불가능한 국가를 만들자라고 칼 마르크스가 언어를 잘하던 사람인데 일반인을 속일 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와도 부르주가 그게 벼룩시장 단어인 줄 몰라요. 주사파한테 물어보세요. 부르주아지가 무슨 뜻이냐고. 그럼 나만큼 알겠냐 이거요. 서울대 나온 좌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요. 프랑스 단어를 못 읽었기 때문에 나는 프랑스 사전을 쭉 보다가 이게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경제학과 다닐 때도 부르주라는 게 그게 벼룩시장이 열리는 프랑스 지방 읍내 이름인 거는 난 몰라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래. 부르주아지는 그 중상계층이고 이따구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 실력이 없이 언어 실력이 없는데 경제학 공부해가지고 박사 딴 분들이 그따구 식으로 가르쳐요. 결국 칼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지를 없애자고 한 거는 시장 경제를 없애자는 거예요. 악마예요, 악마. 여러분 시장 경제라는 게 뭐예요? 힘없는 사람이 자기가 물건 팔고 자기가 생업을 할 권리를 찾자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빠요 그게? 여러분 아이가 운동을 못해. 그래서 축구 클럽 다니는 거예요. 피아노를 못해. 피아노를 교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국가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못합니다. 국가교육은 불량교육이에요. 정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사상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영어 실력 떨어지고요. 수학 실력 떨어지고요. 사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교사 채용되면 평생 철밥통이요. 옆에 선생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 근데 학원은 경쟁해야죠.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까? 이거 연구를 해요. 근데 선생님은요, 연구 안 해도 돼요. 진도 나갔죠? 땡인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개책임인 거예요. 이게 12년 지속돼요. 그럼 바보 멍충이 되는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6학년 때 고등학교 미분적분 2, 3학년 고등학교 입시 과목 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끝내고 중학교 때 토플 토익 봐가지고 국제중학교 국제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왜 서울대 교수들이 그 학생들만 군침이 흘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교수들도 선행학습한 애들 데리고 대학생 만들고 싶지 누가 20살까지 고등학교 과정 공부한 놈을 누가 제자로 만들고 싶어요. 대학 딱 들어가면은 다 외국어 원서로 교과서가 되는데 원서를 읽을 정도 수준이라면 토익 토플 유학 준비를 다 끝내야 되는 건데 중고등학교 과정이 그 수준으로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럼 불량교육이라고 아셔야죠. 양심이 있는 목사가 교육을 딱 보고 이건 불량품이다라고 하면 그냥 믿으셔야 되는데 왜 공교육을 좋아하냐? 자기 돈이 안 나가니까 돈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잘 돼야 된다. 사교육 없애버려야 돼요. 과외하거나 학원 다녀서 내 아들보다 공부 잘하는 놈을 다 제거해 주세요. 사교육을 없애주셔서 내 돌대가리 아들이 1등 되게 해주세요. 에브리바디 돌대가리 되자 이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경쟁심이 심해서 내 아들 내 딸보다 잘난 놈 없애주세요. 이래가지고 사교육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지 않고 우리 아들 1등하게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사회 발전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을 이길 생각만 하지 자기 자식 부족한 것을 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나온 분들을 왜 좋게 얘기하냐. 미국 대학 나와서 그러면 서울대학 나왔는지 비교를 안 해요. 연세대 나와도 서울대하고 비교해서 연세대를 눌러버려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나왔다 이러면 서울대생이 잘난 척을 못해. 그래서 학생이 비교평가지를 안 당하니까 각자 공부할 것만 공부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보존되는 거예요. 김일성 종합대학이 서울대보다 좋은 대학이에요. 비교하는 사람 없죠. 북경대가 좋아요, 동경대가 좋아요. 이렇게 비교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비교 경쟁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그러니까 경쟁을 거부해야 돼. 경쟁을 거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찍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일찍 졸업하는 거예요. 깡패가 제일 많은 중학교 때 중학교를 굳이 다녀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빨리 끝내겠어요. 이제 잠언 1장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깡패인데요. 쟤랑 짝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 얘기가 모든 학생들이 그 성질이 와일드하고 난폭한 학생하고 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30명 반인데 25명 반인데 한 명 빼고 24명이 걔하고 짝꿍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균등하게 짝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걔하고 짝을 하면은 1년 내내 짝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 출입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걔도 알고 보면 좋은 애란다. 잘 지내거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놈인데 옆에는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담배 피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저기 옆에 붙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 자, 내 새끼를 대하듯이
내 새끼도 나쁜 놈, 나쁜 죄성이 있는 인간이지만 더 나쁜 놈하고 붙어지면 더 나빠져요. 아시겠어? 좋은 환경을 줘도 빗나가려고 하는 게 자식 새끼들이고 자식 농사인 거예요. 근데 더 나쁜 놈을 만나서 그러면은 악성이 발전하겠죠. 악한 성질이 더 발전하겠죠. 그러면은 분리해 놔야 되죠. 걸레인데 더 더러운 걸레하고 짝을 해. 그러면은 걸레가 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걸레가 세마포하고 딱 만나. 그러면은 더 더러워지진 않아. 그러니까 모든 부모 마음이 자기 새끼보다는 착한 애랑 짝꿍하는 걸 원하지. 근데 선생은 부모가 아니요. 야, 돌아가면서 그 애를 위해서 해다오 이러는데 지금 공부하러 왔어요? 친구 사귀러 왔어요? 학교는 클럽이 아니에요. 클럽은 사람 사귀려고 가는 데지만 학교는 친구 사귀는 데가 아니에요.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방해하는 놈들이 의무교육으로 다 와요. 그러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교육이 불량이면은 우리는 그거 우리 아이한테 싫습니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좋으면은 좋다고 하시고 다니게 할 권리가 가족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불허하자는 게 뭐예요? 현재 국가교육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몇 주 전에 사교육 금지시켰어요. 학원 선생이 문장국어 하다가 공안이 들이닥친 거야. 그러니까 막 칠판에 설명하던 사람 그 선생 뒷목을 잡고 질질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끌려나간 거예요. 교육하다가. 그냥 댓글로 막 쌍욕, 시진핑 욕하는 게 막 댓글을 붙는 거예요. 그냥. 애들 앞에서 저 선생님한테 졌다고 식으로 대한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왜 방영했냐? 이렇게 너희를 잡아가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방영을 한 건데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댓글 붙는데 욕하고 비난하는 댓글이 그거를 관리할 수가 없을 만큼 붙는 거예요. 민심은 뭐예요? 천심인 거예요. 자기 새끼 교육 부모가 사랑하니까 마음껏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거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교육을 하는데 솔로몬이 자녀한테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 무리해서 왕자야 끼지 마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장을 뚫어야 2장부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첫 장을 뚫지 못하고 이걸 동네 깡패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15 때 교회에서 얘기했다고 그 시위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시위하기 싫으시면은 여러분이 또 문재인 씨를 어떤 분은 또 좋아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토론을 마음껏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누가 맞는지 한번 그걸 해보자 이거예요. 역사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 국가가 시민들이 마음껏 얘기하는 거를 금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시진핑이 무서워하나 봐. 문재인 씨가 겁이 많나 봐. 그러니까 이런 때는 그걸 알려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갈 때 99명이 제한이 된다. 여러분, 목사가 99명만 오세요라고 번호 정해줄 수 없다니까. 교회 오시는 분이 한 명이 오고 싶어. 그러면 99명 오세요 해도 한 명뿐이 못 오는 거예요. 목사는 한 명도 조절할 권리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교인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한테 다 교인들이 몰려 떠나갈 때 사역자는 목사는 한 명도 관리하고 통제할 권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왜 목사가 전화질 해가지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99명만 오래요. 이런 짓거리라는 목사는 요한복음 1, 2장을 믿지 않는 목사란 말이에요. 교인들이 교회에 올지 안 올지 결정하는 거지 교회 일을 하는 당회나 재직회에서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당국도 결정할 권리가 없는데 공무원이 무언데 예배도 안 드리는 놈들이 99명 이하로 모이라고 그래. 그거는 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종교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 두 발 갖고 예배당 갈지 안 갈지 개인이 결정하는 그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적으로 얘기해요. 사회 시민 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시민 정신으로 우리에게 두 다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께서 주신 권리가, 천부 신수권이 있다 이거예요. 천부께서 주신 부여하신 권리가 있다 이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분들한테 그거를 얘기하셔서, 그 8.15 때, 그 낮에 다 시청 앞에 그 1인 시위하러 나오셔서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피켓 들고 종이 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2-3시간 시내 위에서 워킹 프레이어하고 집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국민혁명당에서 뭐 당원 가입한다 이러죠.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방식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러면은 그 국민의힘보다 훨씬 그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고 국방이고 전부 원래대로 모범적인 국가 그걸 하니까 그 국민혁명당이 이렇게 그 할 때 그걸 도와주셔야지 좋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정당이 우리 대신해 가지고 고소도 다 해주겠다. 그래서 경찰관이 함부로 체포를 하고 그러면은 그걸 다 그 경찰관을 재판에 넘기는 것도 그 국민혁명당에서 비용 다 돼서 해준다니까 사진만 동영상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찍으면은 핸드폰이 추적돼서 또 작년처럼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핸드폰을 그 다 전원 끄시고 하시되 이제 만약에 갖고 가지 않으셔도 좋은데 카메라로 찍으실 수 있으면 찍고 그리고 경찰에 만나면 경찰 당신들 사전선거 투표한 거를 날치기 당해서 우리가 그걸 얘기하니까 1인 시위를 허락해야 된다 당신들. 청와대 간첩이 있는데 못 잡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경찰이 못 잡으니까 시민 우리가 청와대 경찰을 그 잡자 이렇게 시위하는 거 그냥 허락해야 된다. 허락 안 하면 당신들 재판에 들어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으로 8.15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주말까지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에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녀와 자손대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저녁 귀가하시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사업과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가하시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